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게요. 오늘은 2015 교육과정 교과부에서 나온 제가 법과대학 나왔잖아요. 법과대학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법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법 앞에 잠자는 자를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부지런한 사람만 법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신청해야 도와줘요. 거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돈을 안 받아가느냐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법은 나왔어요. 이렇게 법은 이미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내가 꼼꼼히 파악을 해서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쓰느냐 아니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느냐, 그 두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2015 교육과정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하고 그걸 바슬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이렇게 5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 위주로 이제 바뀌었고 내년도에 3, 4학년이 바뀌어요. 그 다음 년도에 5, 6학년이 바뀌고요. 내년도에 중1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고1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건데 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2015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발표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잊었죠. 지금 시끄러운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능을 절대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원래 2015에 바뀔 때는 2015에 바뀐 그 과정을 수능에 그대로 반영한다. 이게 원래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8월 말에 바뀐 거를 발표하고 수능도 반영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유예시켜 버렸죠. 그래서 중학생은 상관없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은 바뀌었는데 수능은 옛날 걸로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엄마들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수능에 안 나오고 고2가 배우는 게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이상해져요.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수능에 안 나와. 그러면 그때 얼마나 더 시끄럽겠어요? 그러면 또 맞춰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발표가 났다고 해서 옛날에 그 국가영어 공인시험 본다고 했어요?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 보잖아요. 제가 그거 절대 못 본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50만 명이 동시에 보는 영어 듣기 시험, 수능 듣기 시험도 그게 쉽지 않은데요. 그거는 듣고 나서 마킹하는 거잖아요. 국가공인시험은 컴퓨터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토플처럼 컴퓨터에 대고 찍는 거라고. 회전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 그죠? 단 한 학교에 한 반만 문제 생겨도 전부 대시험 봐야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을 50만 명이 동시에 쳐본 적은 역사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볼 수가 없다. 토플도 뭐 몇천 명 안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50만 명이 동시에. 그것도 고1, 고2, 고3까지 하면 150만 명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잘못했을 때 생긴 거. 자, 근데 2015 교육과정을 잘 파악을 하면 이렇게 가르치니까 앞으로 뭘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대입해요. 대학 대입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알려주는데 기자님들이 보면 이렇게 두꺼운 보도자료가 있을 때 국민들 기분 나쁠 것 같은 것만 딱 보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 수시가 처음 생겼을 때 각 대학은 입학 관련된 보도 자료를 내요. 이렇게 바뀐다. 정부에서도 내고요. 그럼 그게 원본 자료예요. 그럼 기자들이 그걸 보고서 한 페이지짜리로 써요. 이거를 보고 한 페이지로 써요. 그리고 신문, 방송 같은 경우에는 30초에서 1분 뉴스로 나와요. 거기에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학생이 아니고 그냥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해당 당사자라면 그거보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까보면서 아 요런 게 있구나. 여러분 첫 번째 보도자료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보도자료. 오늘 두 가지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답자료 보도자료. 요거를 여러분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요. 아 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이의 공부능력 출강기념 강연이에요. 요거는 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유아학부모하고 오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 머리가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사실 수학 못하는 이유가 머리 나빠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못하고 암기력 안 좋은 아이가 머리 나빠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IQ를 어떻게 구성하고 EQ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집중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느냐에 대한 강의니까 요건 책도 요번에 나왔고요. 이따 원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제가 사인 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갖고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에요. 2017년 7월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갖고 생활기록부에 쓰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갖고 학부모 간담회 하냐고 물어봤어요. 절대 안 한대요. 가끔 하다가 욕을 엄청 먹는데요. 엄마들한테 욕 먹어요? 딴 선생님한테 욕 먹어요? 딴 선생님한테요. 이걸 알면 엄마들이 이걸 들고 계속 찾아온대요. 이거 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일을 못할 정도로 엄마들이 모르면 안전한 거예요. 모르고 써주는 대로 봤는데 만약에 이게 뭔지를 알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 이거 해달라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몰라주셨으면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텐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시면 불이익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이거 다 한 번씩 해서 딱 드릴게요. 2017년 판이에요. 그 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초등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초등부 생활기록부 개선해봤자 뭐 초등학교 엄마들 뭐 많이 하는데 그거 회장하고 막 해봤자 중학교 자기 영광인데 중학교는 생활기록부 좀 술 먹고 가는 거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로만 대학생 거의 60% 뽑아요. 생활기록부로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곧 입시예요,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전화 받는 거 힘드시죠? 문자 가고 전화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나가실 때 다음 주 참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참석하겠습니다를 내고 가면 전화 안 드릴게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예약 전화를 따로 안 하셔도 된다고. 갈 때 난 또 오겠다. 그럼 그분 빼고 나머지 분만 예약 전화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도자료 보면 네번 첫 번째 박스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과목을 신설한다. 그 다음에 여기 연극이라고 써있죠. 연극 과정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들어가요. 연극,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초등학교는 5, 6학년, 중학교는 기술과정, 고등학교는 기술과정에 플러스 정보라는 과목이 생겨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중고, 초중고, 정규과정에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그 정보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에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보면 대학 수업 능력 제도와 연계해서 개편할 계획인데 이번에 못했고 쭉 다 넘기고요. 다 필요한 게 아니니까 3페이지 볼게요. 페이지 보면 주요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이것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생긴 건데 그래서 공통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실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공통과목이. 이 과목들은 문이과 관계없이 다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게 내신에 되게 중요한 거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국영수와 같은 단위수예요. 여기서 내신을 잘 못 따면 대학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끝나는 거예요. 보일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1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치면 8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수능은 20%.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교과 교육에 관한 국제적 경향, 싱가포르를 비롯한 선진국의 교과 교육 과정은 적은 양을 깊이 있게. 그러니까 요번에 과정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과목을 늘려서 넓고 얇게. 그거는 고1 때는 뭐라고? 고1 때는 뭐라고요? 넓고 얇게. 고2 고3은 깊게 해라. 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넓고 얇게와 깊게 부분의 요거를 행간을 보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깊게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요번에 바뀐 입시 제도 하에서는 특목고가 좋다, 일반고가 좋다 이런 말이 되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입시 전문가한테 이번 바뀐 입시는 어떤 애한테 좋나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애한테 좋죠. 그게 맞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좋아요. 근데 특목고가 좋다, 과고가 좋다, 일반고가 좋다, 우수한 고등학교가 좋다, 시골고등학교가 좋다. 항상 제일 좋은 거는 농어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아이가 4살 이하라면 지금 빨리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서울 의대를 갈 가능성이 농어촌 아이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서울 의대에서도 2명을 뽑아요. 근데 걔네들은 2등급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수능이. 그리고 전교 1등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농어촌에서는. 고3의 절반이 알바를 해요. 눈만 뜨고 있으면 2등급이고요. 필기하면 1등급이에요. 정말 뭐.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게 쉬운 거예요. 농어촌 전형은. 왜냐면 걔들끼리 경쟁하는 전형이에요. 정원에 3%를 뽑아요. 3%. 그러니까 그 전형이 굉장히 좋은데 12년을 농어촌에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년. 그러니까 교통 편한 데 있으면 저희 연구소에 수업 들어오는 아이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 전형 아이들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와요. 얼마든지 농어촌에 있으면서 제한 느끼면서 이미 갔으니까 그거는 12년 또는 9년인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깊게 있게 하는데 여기서 전략이 나올 게 있다가도 다시 한번 부연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상위권이라는 거는 중학교에서 내신 좋은 아이를 전 상위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돼요. 중학교에서 내신이 좋으면서 수능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는 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90점이 나오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수학 시험을 보면 70점이 나와서 걱정을 하세요. 고등학교 때 50점이 나오면 좌절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 90점이 나왔을 때 90점이 반평균이었고요. 중학교 70점도 반평균이었고요. 고등학교 50점도 반평균이었어요. 얘는 초중고를 내리 평균만 하고 있었는데 이 점수가 기분이 나쁜 거죠. 50점, 90점. 그래서 90점인지 언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요번에 이제 59만 명이 입시를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뭐 55만 명이다, 60만 명이다 있어요. 재수생 포함해서. 그 중에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순서에 있을까를 감각적으로 계속 어머니가 아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5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어는 어느 정도일까? 영어는 어느 정도일까? 수학은 어느 정도일까? 나머지 과목은 괜찮아요. 이 세 과목이 어느 정도일까가 되게 중요한 게 나머지 과목은 그 2주, 3주 만에도 완성이 되고요. 심지어는 1주 만에도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과목 자체가 100점 나올 정도까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9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외고 입시는 학교 영어만 봐요. 자사고 입시도 학교 내신만, 2, 3학년 거 내신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A만 봐요, 또. 그러니까 그게 잘 나와서 과거를 가는 거나 아니면 자사고를 가는 거나 외고를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 못하는 거예요. 가서 학교 영어 100점을 맞았는데 외고 갔더니 중간고사 때 12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중간고사 범위가 그걸 읽어내지 못해요. 일반고 갔더니 25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자사고 갔더니 40페이지 읽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특목고를 갈 수 있냐 없냐를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거기 붙이고 또 붙이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영재고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입시가 없는 거예요. 영재고를 빼놓으면 영재고는 1차, 2차, 3차 걸리니까 입시가 있는 건데 나머지는 입시가 없다고 봐야 돼요. 없으면 운이 좌우할 가능성도 많아요. 붙어서 행복한 애가 있고요. 붙어서 재앙인 아이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상위권 아이들, 최소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서성한, 아니면 그 중경 외시까지 가겠다. 중경 외시까지 상위권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경제학 경영을 간다고 할게요.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경제 경영을 가겠다는 애들은 대원외고, 한영외고, 용인외고, 민사고 이런 애들이 이제 쭉 포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으로 뽑았다. 일단 내신 성적, 내신 전형은 전교 1등만 다들 보는 거니까 주어진 아이, 응시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극히 제한돼 있죠. 전교 1등들끼리 다 봤어.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내신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전교권이어야 돼요. 종합 전형은 전교권이 아니어도 이제 뽑혀요. 그러니까 용인외고가 수시로 서울대학교 60명 갔는데 그 걔는 내신 전형으로 간 거예요? 종합 전형으로 간 거예요? 종합 전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 항상 바꿔서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수다. 얘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왔다. 우리 과에 들어와서 얘가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뭐 볼까요? 영어 잘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내신 영어를 볼 거예요. 수능을 봤을 때는 두 과목 절대평, 두 과목 몇 등급 이상 이런 거에 꼭 영어가 들어갔거든요. 세 과목 몇 등급 이상. 근데 그거가 무력해지니까 내 영어를 잘 볼 거라고. 자, 그래도 잘 파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많이 들었는지를 볼 거예요. 경제학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수학은 미적분이에요. 그럼 얘가 미적분 심화 과정을 들었나를 보고 싶을 거예요. 요번에 2015 교육과정에 경제 수학이 개설됩니다. 2015 교육과정부터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돼요. 그럼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올해가 경제 수학을 들었길 바래요? 안 들었길 바래요? 들었길 바래요? 네, 그거 인담 확인할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고등학교에 경제 수학이 없다면 쓸 수가 없어요. 경제 수학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경제학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경영학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사회 과목을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경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갈 고등학교에 경제 과목이 없어요. 사회 과목 12과목이 9과목이 모두가 학교에 기술되는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경제학하고요 법과 정치는 거의 한 5%도 선택 안 해요. 좀 어려워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사회문화, 윤리, 지리 이런 거 선택해요. 그러니까 윤리가 없는 학교는 없어요. 사회문화가 다 있어요. 지리도 다 있어 고등학교에. 경제하고 법은요 상위권 고등학교에 다 있어요. 근데 중하위권 고등학교를 가면 선택할 애도 없고 가르칠 선생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목표가 스카이 경영 경제야. 근데 서류를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고등학교 나온 애는 경제 수학 들었고 그 다음에 경제 선택했고 법과 정치, 경제학과에서 원하는 이런 과목들을 다 선택해서 들었어. 개설돼 있으니까. 왜? 거기 가겠다는 애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스카이 경영 경제를 가고 싶어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고 싶어요. 정시를 가고 싶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들어도 뭔 상관이야. 60대세인 60%나 뽑는 이걸 가는데 내가 갈 고등학교에 서울대 경영경제 아니면 서성안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스펙을 맞출 수 있는 교과목이 선택이 안 된다. 그래서 고1은 넓고 얇게 고2, 고3은 선택 과목과 진로 과목을 깊게 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2권이어서 경희대 경영학과를 갈 생각이다. 그러면 좀 너그러울 거고요. 국민대 경영학과를 갈 것 같다.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용인외고도 애들도 가고 대원외고도 경쟁을 하고 현대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세아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가려는 그 과에 우리도 애도 가고 싶어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내가 가려는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걸 아무리 잘해도 그걸 잘한다는 걸 생활기록부에 적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 보면 학교 차별을 한 거예요.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고 뽑은 거예요. 내용을 보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교 차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도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너밖에 들을 애가 없어. 뭐 어떻게, 왜 우리 학교 전학 가든지 그래야지. 근데 이게 애 잘못이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안 알아본 거지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무슨 과목이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15 교육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확 바뀌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개선되는 안 되냐.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한글 교육, 강화, 안전한 생활. 그렇고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또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소양을 충실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 정보 교과를 필수 과목이에요. 자, 이거 여기서 제가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 과목 어쩌고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선택 과목으로. 우리 아이가 자, 여러분이 대학 교수예요. 수학 잘하는 애 뽑고 싶고, 영어 잘하는 애 뽑고 싶고, 국어 잘하는 애 뽑고 싶어요. 영어 잘하는 애 뽑고 싶어요. 대학교 책의 절반 이상이 원어, 그죠? 원서예요. 영어 못하면 얘 못 따라올 거다. 수학 못하면 공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논리적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어 못하면 나머지 우리말 좀 못 읽고 리포트 못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 잘하는 애 뽑는 거예요. 사실 공대에서 국영수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잘하는 애 뽑고 싶으세요? 컴퓨터 잘하는 애. 컴퓨터 잘하는 애 뽑아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 활용이나 코딩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활용이 정규 교과로 들어왔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이거 제대로 해야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격증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자격증인데 학교에서 하는데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지금까지 공고 애들이나 정보고등학교 애들이나 상고 애들이나 따는 거였어요. 다시 생각할게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일반고 애들이 능숙하게 활용하면 인생의 해대. 자, 입장을 바꿀게요. 우리 애가 의대를 가요. 의대를 가는데 어머니들이 의대 가려고 그러면 뭐 물리 인증, 화월 뭐 이런 거 수학 올림피아드 했어요. 자, 의대 교수 입장에서 얘가 수학 올림피아드 볼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외과 과장, 서울대학교 외과 과장이 서울의대 교수 아니에요. 근데 얘를 뽑아야 돼. 만약에 수학 올림피아드를 쓸 수 있다고 칠게요. 얘가 수학 올림피아드를 했어요. 외과 과장이 이야 애쓰긴 했는데 여기를 내가 이걸 물리? 화학? 뭐 나쁘지 않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근데 외과 과장 입장에서 보면 수학과나 공과대학교 학장 입장에서 보면 오호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공대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받은 애들, 그다음에 수학과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이거 뽑아먹고 싶죠. 옛날에 그러니까 특채해버렸죠. 옛날에 수학 올림피아드 합격자는요 무시하였어요. 서울대학교에는 우선 선발 전형이 되겠어. 우선 선발. 어떤 것도 안 봐도 돼요. 교수 5명이 일사면 걔는 아무것도 없어 뽑아줘요. 그러니까 수능도 내신도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 얘 뽑읍시다 5명이 일치하면 그냥 뽑는 게 우선 선발 제도였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 그거는 막 아무도 거기 건들지 못해요. 5명이 다 일치한 거야. 얘가 어떤 조건이 상관없어요. 그럴 때 올림피아드 출신들 이런 애들 다 뽑아버린 거야. 근데 그거 못 쓰게 하니까. 근데 지금 소용도 없지만, 근데 의과대학교 과장 입장에서 택도 없는 얘가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파워포인트 무지하게 잘 만드는 데가 주는 자격증이야. 얘 뽑고 싶어요, 뽑고 싶어요. 내신도 비슷하고 딴 것도 비슷하다 전자예요. 다 비슷해. 얘 뽑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요. 근데 이거 왜 했냐니까 학교에서 정보라는 과목이 생겼는데요. 제가 좀 깊게 들어가가지고 저 파워포인트 우리 아빠 비서보다 잘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교수 입장에서 생각하려니까요. 교수는 아무나 뽑아도 돼요. 여러분을 꼭 뽑혀야 되지만
여러분은 꼭 뽑혀야 되지만 교수는 이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온 애들 다 우수해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뽑고 싶은 애 뽑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으로는 0.1점이나 높은 애 뽑지만 종합전형은 교수의 평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우리 학교 와서 잘 되겠다. 야, 얘 시켜먹을 것도 많겠다. 아, 그럼요. 그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게 얼마나 큰 건데. 근데 걔나 저나 전부 다 파워포인트 잘 만들면 괜찮은데요. 의과대학 들어오는 중에서 그 자격증을 가진 애가 우리 애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때 파워포인트 상고 애들이 많이 하는 거, 정보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학교 다니면서, 아니 학원 다니면서 따서 자격증 따는데 1, 2년 걸린다고. 그것도 꾸준히 하려고 그러면 쉽진 않아요. 자격증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내신 따기 바빠 죽겠는데, 수능 점수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학교 경시대회 봐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해야 되는데, 뭔 소리 애가 고등학교 때 파워포인트 따라다녀요? 자격증이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 할 건 요거 정도까지 준비해놓고 고등학교 때는 내신에 집중해야 돼요. 내신에. 그리고 미리 어느 정도 해놓을 거 있으면 좀 해놨다가 고등학교 때 딱딱딱 자격증만 시험 보고 따야 돼요. 그게 다음 시간에 제가 많이 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게 이상할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인생 사는데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수 있는 것만 교수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수가 볼 수 있는 건 생활기록부에 없는 걸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소개서. 근데 자기소개서도 90%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뭘 했는지 못 쓸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 내가 화려한 활동을 했어. 그 집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모든 활동은 고등학교 때 이후에 활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후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영어를 고등학교 때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수학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페이지 보면 교과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볼게요. 왼쪽에 보면 암기식 수업에 추격적 모방 경제에 적합하니까 해서 오른쪽 창의적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체험 중심의 연극 수업, 한 학기 한 권 독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연극 쭉 넘겨서요. 자꾸 발표 얘기가 나와요. 연극 발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스피치도 들어가요. 지금 교육과정에서 물어보려는 게 발표력이다. 그럼 대학교에서 논술 말고 면접을 강화시키는 것도 내신 전형이 이렇게 중요해지고 수능이 자꾸 약해지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은 두 가지 면접이 있어요. 인성 면접이 있고요. 하나는 교과 면접이 있어요. 교과 면접은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문제 주고 내 앞에 설명하세요가 교과 면접이고요. 인성 면접은 너는 우리 학교 왜 지원했니? 네가 의사가 되려는 목표, 이유는 뭐니? 이런 인성 면접이에요. 인성 면접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접이에요. 교과 면접은 매우 채점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3명의 교수가 채점을 같이 해요. 그래서 3명의 교수가 거의 같은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채점의 기준이 있다 없다? 면접에 있다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그거는 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면 그놈이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심사위원은 채점을 했을 때 이미 제가 김연아 씨가 금메달 땄다는 거 알잖아요. 트리플 학생에서 우리는 3바퀴가 아닌지 4바퀴가 아닌지 확실하고도 안 보이는데 그들은 그게 자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가 자꾸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수학이 요번에 2015 교육과정에서 어마무지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동이 정비례 방비례가 6학년에 중1로 가고 2차 함수가 최대체수가 중3에서 고1로 가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3에서 중1로 가고 R, 헥타르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되고 그래서 초등 쪽에서 초중고에서 수학 관련된 체제가 많이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전략이 많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할 텐데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수학 관련된 제도가 바뀌는 것과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는 그 박평원 선생님이 지금 잠깐 수학 관련된 거 먼저 얘기하고 제가 이어서 전략으로 계속 넘어갈게요. 수학 관련된 거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면 그 수학에서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 심화수학, 인재, 선택 과목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과거 애들만, 영재고 애들만 배우는 과목도 있고요. 내가 갈 고등학교에서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있고 이게 이제 고교 선택에 2015 교육과정의 그 고교 선택 기준의 하나는 내 애가 상위권일 때 중위권 에서 나도 이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되는 애들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중위권 이하가 모이는 이런 과목이 없는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 학교에서는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상위권이어서 내가 그 학원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 물리학과 가고 싶은데 내가 간 고등학교에 물리투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럼 물리투도 안 들었냐면 그 학교 개설이 안 됐는데요. 법 앞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왜 그런 학교를 갔니? 교수님이 질문을 그거 아니에요? 다음에 왜 물리학과 가래가 왜 물리투가 없는 고등학교를 갔니? 그 생각이에요. 가본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학교에서 어떻게 개설된지 안 개설된지는 이미 공지가 다 돼 있는 건데 내가 안 알아본 건 내 책임이란 거예요. 자, 넘겨서요. 영어는 됐고요. 바뀐 게 없으니까. 그 사회교과가 여기도 지식 단순 나열이 아니고 계열성을 고려하여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자, 디테일하게 외울 것보다는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제가 이번에 통합사회를 제가 가르치는데요.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경제학, 법, 윤리와 사상 이런 걸 다 같이 먼저 가르쳐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한테 꼭 시험을 보거든요. 진도를 나가고 꼭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저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수업 시간 내에 구술 시험. 그거는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친 다음에 제가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쳐요. 다 시키면 웬만하면 다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일 그 중에서 못해 보이는 애가 설명하는 건 안 해요. 거의 제일 어린애. 6학년 아이들이 많은데 5학년, 중학생들이 많은데 6학년.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걔가 설명이 끝나면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또 많이 보는데요. 필기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문제를 다 알려줘요, 저는. 주관식으로 문제를 알려주고 본다고. 예를 들어서 GDP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떤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교과서에 내가 표시한 그래프 다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다 써놔요. 그 교과서에 있는 그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내가 그때 밑줄 쳐주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풀어야 돼요. 20문제면 A4 10장이다 앞뒤로 하면 한 문제씩 그거만 풀면 되는 거예요. 경제학은.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거를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아이들이 묘해요. 그냥 시험 본다면 당황을 해. 근데 알려주고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지가 모험 답안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잘잘잘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럴 것이요. 충분해. 그러면 그 답안을 외워서 다 쓰려고 하면 걔는 다 이해가 된 거거든요. 자, 영화적으로 통합사회 교수 학습법에 보면 발표시키고 토론시키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보아서 내 거가 됐는지 확인을 하면 그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너무 많은 외운 것보다는 깊게 알게 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여러분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잘 시켜주면 좋은데 그렇게 시켜주는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옛날처럼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복불복이죠. 그 복불복에 내 아이의 미래를 맞추셨다. 어머님은 따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거고 과학도 파운드 활동과 체험 중심으로 넘어가고요. 8페이지 보는 겁니다. 일단 5, 6학년에 소프트웨어, 그렇죠? 들어가기 시작했고 쭉 넘겨서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지식 위주의 암기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 그러니까 암기상이 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10페이지 볼게요. 2009년하고 2015 교육과정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렇죠? 큰 의미는 공통상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만 볼게요. 초등학교는 소프트웨어 소양 교육, 중학교는 과학, 기술과정, 정보교과 신설, 고등학교는 정보과목과 심화 선택, 그래서 일반 선택으로 전환, 소프트웨어 중심 개편. 야, 요게 들어간다는 거죠, 일반 선택.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선택해주는 게 좋다는 거고, 소프트웨어 과목은 웬만한 고등학교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여기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15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 신설및 이수 단위에 보면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를 통한 맞춤형 교육, 수월성 교육 실시.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아이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면 중위권대로, 하위권이면 하위권인대로, 상위권이면 상위권인대로 우리 아이한테 최적화된 교육이 이 선택 과목이 그 학교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매칭을 시켜보면 중위권 아이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중위권 아이가 이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이런 선택 과목이 있는 학교를 가버리면 그 과목을 할 수 없이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굉장히 데미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위권 아이들이 안 갈 것 같은 학교를 가서 그런 아이들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좋은 거예요. 중위권 아이 입장에서는, 상위권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를 가면 내신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겠죠. 내신 전형에서는 플러스인데 종합전형에서 너 경제학과 그래가 경영 리정품도 안 듣고 경제수학도 안 듣고 뭐 한 거니? 라고 하버리면 그냥 저는 저 앞에 있는 학교 가는데요. 너는 저 앞에 잡구나. 그래서 보통 교과에서 전문 교과로 간다. 그 상위권 대학을 갈 아이들은 지금 특목고가 훨씬 유리해진 거예요. 종합전형에서 이런 과목을 다 개설했기 때문에. 자, 넘겨서 13페이지 볼게요. 공통 과목은 13페이지. 국어 8단위, 수학 8단위, 영어 8단위, 한국사 6단위, 통합사회 8단위, 통합과학 8단위, 과학상식 실험 2단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 고1 때 여기서 좌우 되는 거고, 넘겨서 14쪽 보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14쪽 보면 일반 선택이라는 거에 국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라는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 화법, 작문, 독서, 언어, 매체, 문화 이렇게 수능 과목이죠.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 매체, 문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진로 선택으로 보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실용 국어. 국어에서는 큰 차별은 없을 것 같아요. 수학이 이제 공통 과목을 읽고 2학년 때 수학원, 지금의 수학원 수학도 아니죠. 미적분, 확률 통계가 일반 선택으로 돼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이제 진로 선택에 보면 시용 수학 이거는 상고 애들 같은 애들 배우는 거고 기하가 이제 진로 선택이에요. 경제 수학, 수학까지 탐구 이런 것들 있죠. 이 중에서 이제 개설되는 학교가 있고 안 개설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도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사회가 있고 일반 선택은 한지,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관리, 윤리와 사상. 우리 아이가 상과대학을 갈 것 같다? 그럼 경제가 선택되어 있는지 안 선택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는 그 선택도 우리 아이가 경제를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걸 독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데미지가 컸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탐구실험 있고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학원이 있는데요. 이제 투를 갈 때 우리가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생물 2가 있는 학교를 가야 되고 화학 관련된 학교를 갈 것 같으면 화학 2가 있는 학교를 가야 되고 물리 2. 사실 물리 2가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배울 사람도 가르칠 사람도 없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기술과정에서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전문교과로 가볼게요. 이 과학계열 전문교과 보면 왜 이제 과거 애들이 유리해지는 게 나온다. 심화 수학 1, 2, 고급 수학 1, 2,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화학 실험, 화학 실험, 생물과학 실험, 지구화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당국, 과제 당국, 생태 환경. 이거 일반 고등학교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재고 과거에는 이걸 들었다는 게 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꾸세요. 내가 교수라면 이걸 다 드러내보고 싶어? 안 드러내보고 싶어? 그렇죠? 근데 의과대학 가고 싶으면 과거 영재고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과거를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어머니들은 과거를 붙을 수 있느냐 용인예고를 붙여주냐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잘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의 목적은 용인예고가 끝이 아니고 대학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갈 수 있는 것보다는 가서 잘할 수 있으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붙기만 하면 재난이에요. 대원예고 아이 중에 영어 못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요새. 옛날에 영어 시험을 대원예고에서 봤는데 지금은 학교 내신으로만 보잖아요. ABC로. 그래서 거기서 올레이였다고 영어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원예고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애가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얘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걔한테도 200페이지 읽고 시험 보기예요. 1년치 읽어야 돼, 1년치. 200페이지를 1년 동안 결심하고 외워야 될 거를 2주에 읽으려는 거예요. 왜냐면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 얘기를 볼게요. 최근에 어떤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는데 불어를 엄청 잘하고요.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근데 내신 따기가 외국어가 힘들다고 일반 고등학교를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애가 영어를 엄청 잘하고 불어를 엄청 잘한다면 외국 계열의 선택 과목을 보세요.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 문화, 프랑스어 회화 초,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이거 다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다른 과목, 사회나 뭐 수학 이상한 과목, 얘한테 해당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프랑스어를 정말 잘한다, 프랑스어 관련된 과목을 왕창 선택해버리고요. 영어를 잘한다, 영어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많이 해버리면 학교 생활에서 거기서 잘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영어 말고도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다 배우잖아요. 하나 할 줄 모르는데 외국어 더 붙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과거는 과학을 배우러 가는 데예요. 과학 잘하는 애가 가는데. 외국어는 외국 영어 배우러 가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어? 어? 그나마 자사고가 배우러 가는 데예요. 그래서 자사고는 특목고라고 안 그래요. 외고 과거는 그걸 잘하는 애가 가는 거고. 아니, 체육고등학교 체육 배우러 가요? 태릉 선수촌 체육 배우러 가나? 체육고등학교 성화예고 미술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 그 잘하는 애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목고예요. 자사고는 잘하는 애가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배워도 돼요. 근데 외고나 과거나 영재고나 성화예고나 서울예고는 잘하는 애가 가는 거예요. 잠깐 생각하세요. 가서 배운다. 남들은 다 해왔는데. 자, 쭉 넘겨서 20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 큰 의미 없고요, 그거는. 여기 스피치가 들어가요. 중학교의 순서예요. 말하기 불안대에서 도전 대회로.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자꾸 이것저것 말을 시킬 거고요. 발성 발음 안 좋은데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좀 발성 발음 안 좋으면 감점 사유예요. 스피치 평가의 기준에 발성 발음이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스피치를 가르치고 업무연수원에서 5년 동안 검사들한테 법정 스피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성 발음 아니면 시선 처리, 내용 축약, 내용 구성 이게 다 스피치의 평가 항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21쪽 보면 수학이 되게 중요한데 수학은 지난번에 박병원 선생님께서 어디가 어느 거라고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텐데 수학 역시도 그 핵심 개념 위주로 가고 내가 표현을 잘하는 쪽으로 갈 거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대학교 그 면접이나 연고대 논술이에요. 서울대학교 면접에서 나오는 수학이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나왔지만 그걸 설명을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그 면접은 수학 한 과목만 봅니다. 면접에서 뭐 본다고요? 수학 한 과목만 봐요. 30분 동안 문제 나눠주고 30분 동안 풀이하고 교수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3명 앞에서. 그럼 교수가 3번 문제 풀어 설명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면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에요. 3번 문제 설명해봐가 면접이에요. 그럼 얘가 풀다가 헷갈리면
미분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계속 힘들어요, 이렇게. 야, 거기서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 설명해봐. 야, 하도 못 푸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풀면 나가봐. 아니, 못 풀린다. 화 안 내요. 계속 힌트를 줘요, 선생님이. 그래서 합격자 평균이 50이 안 돼요, 50점이. 반도 못 풀어요, 합격자들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 수학시험 봅니다, 면접. 그래서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많이 붙인 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학시험 봐요, 면접으로. 그리고 인문사회 반, 수학문제 반이에요. 그 면접으로 풀어야 돼요. 교수 앞에서 수학을 잘하는 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해야 돼요, 내 풀이 과정을.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논술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수학 논술.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쉬워지면 면접 형태로 갈 텐데 인성 면접으로는 뽑고 떨어뜨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과 면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 공대는 전부 수학만 봐요. 물리학과는 물리만 보고요, 생물학과는 생물만 봐요, 화학과는 화학만 보고, 공대는 전부 수학만 봐요. 서울대 경영경제는 수학과 인문을 보고요, 일반 다른 과는 인문만 봐요. 면접 그것도 다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그냥 5점에서 찍는 건 수능이라면 글이든 말이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 연습은 틈틈이 해둬야 되는 게 2015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사회에서는 통합사에 들어온다는 거. 2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법과 정치가 정치와 법을 바뀌어요. 여기 법을 수도로 해가지고 정치와 법을 바꾼 거예요. 법이 있는 더 많은 내용이 많았는데 정치를 좀 더 많이 넣고 법을, 그 법이 얼만큼 고등학교 내용에 그러냐면 형사소송법까지 다 나와요. 형사소송법, 상법, 민법, 채권법, 물권법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법학 개론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과거에는 법과 법을 전혀 선택을 안 해도 살았잖아요. 통합사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법이 나와요. 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가 중하위권 고등학교를 갈 생각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상위권 고등학교를 갈 생각이다. 디테일한 걸 물어보지 않으면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1등급이 많이 나오면 다 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 고등학교를 갈 것 같으면 경제도 따로 법도 따로 이렇게 공부해 놔서 통합으로 갔을 때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통합사회 구성 체계 한번 볼게요. 제목은 이래요. 자, 영역 1, 삶의 이해와 환경. 핵심 개념, 행복. 두 번째, 자연환경, 생활공간. 제목 보면 배울 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대단원명,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두 번째,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공간과 인간. 지리 관련된 거나 사회문화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여기는? 느낌 딱 오죠? 아직 교과서 안 나온 거 아시죠? 아직도 이거 연수만 하고 있고요. 제가 연수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거기도 확정 교과 내용이 없어요.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내년 3월에 이제 써야 될 거예요. 인간 공동체, 인권, 인권 보장과 헌법. 그죠? 여기 헌법 나온다 이제. 헌법, 칼 슈미트가 헌법 결단주의부터 시작해서 사회계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헌법에 뭐 자유권, 뭐 생존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생존권, 자유권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 아닙니까? 절대 불가침의 권리. 그게 철학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철학하고, 칸트의 철학하고도 연결이 되고, 의무론과 목적론에서는 의무론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누진세 같은 경우는 목적론하고도 연결이 돼요.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 헌법은 윤리와 사상에서의 한 영역과 연결이 되고, 그게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통합사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저 아니면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법 전공했잖아요. 경제 전공했잖아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미디어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국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리 전공자나 역사 전공자가 이거를 자기가 따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 방학 때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시장 경제와 금융, 이 경제가 확실하게 보이죠? 정의사회와 사회불평등.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철학에서 나오는 거고, 나오는 거죠. 윤리학에서 나오는 거고, 아주 간단하죠. 배에 11명이 탔어요.
제가 다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입니다. 그 사회통합사의 정의 시간에 11명이 탔어요. 한 명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요. 한 명만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에 따르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죽이면 돼요. 그럼 10명이 사는 거예요. 행복은 1, 1, 1, 1, 1,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행복 10, 마이너스 행복 1, 이거 죽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한 명이 반대하는 거죠. 야, 그럴 수는 없다.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안 된다. 그럼 다 죽으라는 얘기냐? 싸움이 나는 거죠. 이게 목적론이냐, 의무론이냐, 이게. 계속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어느 게 옳고 그름은 없어. 그래가지고, 벤담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양적 공리주의죠. 11111인데, 그걸 뽑았어. 그래서 너는 이거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냐? 살았으니까 플러스 1이다. 나는, 진짜 미안하니까 제로다. 그래서 이쪽 합산이 7. 뽑은 놈, 난 마이너스 100만이다. 얘네 거 기쁨 다 합쳐봤자 얘 괴로움이 100만이기 때문에 얘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적 공리주의예요. 설명 얼마나 쉬워. 저 설명 쉽잖아요. 이거 형님은 이해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사는 세상에서 무조건 신자유주의적으로 갈 수 없고 누진세가 나와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려고 그러면 열심히 벌겠다는 사람이 일을 안 해버려서 다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게 없는 거죠. 그 사이점에 찾아가야 된다. 자, 설명해봐. 표정아. 그럼 이게 설명해야 돼, 내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앞뒤 말이 나지면 이해되는 거죠. 너 이해됐으면 딴 게 됐겠지 이러면서. 이게 통합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세계와 기초강사상. 이게 교과 과목인데 이걸 가지고서 약간 소외된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쉽게 나올 거예요. 쉽게 나와서 다 틀려주니까. 근데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는 쉽게 안 나올 것이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25쪽 보면 과학 선생님들이 되게 편할 거예요. 통합과학은 구성안이 영역 첫 번째 물질과 불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성경과량지, 물질과 불칙성의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 화학, 역학적 시스템, 물리학이죠.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화학 변화, 생물, 생태, 발전, 신생, 재생에너지. 딱 보면 대충 무슨 과목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 선생, 생물 선생, 물리 선생이 나눠서 가르치면 돼요. 아니, 둘이 나눠 가르치든지. 그래서 이거는 가르칠 사람이 많아요. 사회 한번 보세요. 통합과학에서 선생님들이 멘붕이 안 빠졌어요. 통합사의 이 욕차를 보고 가르칠 사람들이 미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 자료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어머니들이 보시면 대충 알 거고요. 이제 교과부에서 어머니들이 생각할 만한 질의하고 응답을 답을 다 달아놨어요. 쭉 넘겨서 많이 겹치니까. 겹치고요. 여기서는 22쪽을 보시면 돼요. 앞에 보는 내용은 저희가 프린트해놓은 거니까 보시고 22쪽을 보시면 교과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 애가 만약에 경상계열을 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로 선택에서 수학은 뭐 집어넣었죠? 경제수학 집어넣었죠? 이거 만든 사람이 경영경제과 출신이 아니에요. 일반 선택에서 미적분이 들어가야 돼요. 경제학에서 제일 요구하는 건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거 작성하신 분이 경제수학은 경제경영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인문계 쪽에서 인문계 대학 쪽 나오신 분일 거예요. 어문계열에서는 심화국어 넣고 경상계열에서는 고전 느낌 있죠. 수학은 확률 통계 이건 비슷할 거고요. 영어원 영어2 영어회화 대신에 경상계열은 영어1 영어2밖에 없죠. 영어회화 안 넣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는 진로 영어, 영미문학 읽기, 심화 영어 넣었는데 진로 선택은 영미문학 읽기밖에 안 넣었죠.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녀도 난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선택, 난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정치학을 선택하라고 했고
그 대신에 진로 선택에서 사회 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한국 사회 이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응? 이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수학 과목을 더 들어야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술 계열은 볼 거 없고, 이공 계열 보면 수학원, 수학도 미적분의 기와 수학까지 탐구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써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좀 줄었죠? 문화, 독서, 학부작만 들었고 나머지 수학 과목으로 바꿔놨잖아요. 이거를 다 있으려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물리초, 화학도, 지구과학도, 생물 역단에서 그랬지만 이렇게 써놨죠? 그럼 이거 과중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과학중고등학교 가면.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상경계열을 갈 것 같다. 그럼 과학중고등학교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대나 화학과를 갈 것 같다. 과중학교를 가면 이런 선생님들이 다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2015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엄마 학교 유용하셨죠, 그렇죠? 이걸 몰랐다 그러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갈까요? 거리가 거기 몇 분이고 서울대 몇 명 갔는데요? 이딴 소리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서울대 몇 명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대 내가 문과를 갈 것 같은 문과가 몇 명 갔고 의대를 갈까요? 의대를 몇 명 갈까가 중요하지 토탈이 몇 명 가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갔냐 정시로 갔냐 해서 수시로 갔냐가 중요한 거지 정시로 간 거 그 학교 보낸 게 아니고 종락원이 보낸 거예요. 정시로 간 거는.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데 어렸을 때 미리 머리 좋게 만들어서 이거 7점짜리 7점짜. 그러니까 SQ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스타트 점수 공부진에는 IQ 더하기 EQ 집중력 플러스 창의력 이게 뭔지 알고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학생생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여기서 자격증에 관련된 것들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 그리고 책은 오늘 구매하시면 인터넷 따로 DC는 걸로 이제 제가 열심히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입시, 수학, 저희 프로그램. 자, 그리고 제가 국어 가르치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고등학생이 딸 수 있는 그 자격증이 61가지가 있어요. 61가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가 그중에 수학이 거기 들어가고요. 수학. 수학. 그런데 그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수학협회에다 연락하고 강사 오늘 또 통화가 있어요. 근데 그 강사가 가서 말끔한 얘기 하는 거예요. 19세 이상 아니에요. 19세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자격증 시작력이. 그러면은 교과부 거기다 왜 쓰는 거야? 학교 늦게 들어간 애들만 보내는 거야. 교과부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61가지 자격증에서 수학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정시 자격이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교과부에다 지급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왜 거기다 61개 중에서 19세 이상이 딸 수 있는 걸 왜 올려놨는지. 자, 그 19세 이상이 그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색종이 접기가 있어요. 종이 접기 자격증이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자격증이에요. 수학올림피아드 못 올라가요. 한국사 못 올라가요. 물리인재 못 올라가고 토플 테스트 다 못 올라가요. 근데 색종이 접기가 올라가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요. 자,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 올라가요. KBS 거하고 한자 급수 올라갈 것 같아, 못 올라갈 것 같아? 못 올라가요. 네. 공인 특가 공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61가지만 올라가요. 그거 아니면 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인증 시험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요. 경제인증 시험. 그래서 제가 사회 시간 가르치면서 경제인증 시험 가르칠 거예요. 상급부터 올라가는데요. 상급은 대충 해도 다 따요. 2급부터 좀 힘들고 2급은 아주 어려워요. 3급부터 올라가요. 우리 아이가 경제학과 갈 것 같으면 2급 따야 돼요. 근데 이과 아이들은 3급만 따도 너무 대단한데요. 왜 3급 딴 거예요?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아나운서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웬만하면 다 따요.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올리니까 점수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증에 왜 집중을 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게 있는 줄을 모르고, 고등학교 가면 있는 줄은 아는데 내신하고 수능 따기도 어려운데 그걸 듣다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국어 시간에 이번 주부터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공부를 시킵니다. 추가 비용 없이. 네. 그 1시간, 2시간 수업하는 중에요. 30분만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진도 나가고 애들은 숙제 내고 진도 나가고 숙제 내고 내일 시험 보는 날이면 다 가서 시험 보고 와라 하고 돼서 한 놈이 다 등급 따면 그 다음부터 다 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KBS하고 2개 꾸준히 따일 거예요. 사회 시간 하면서 경제인지는 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관련된 것도 아이들이 할 만한 게 있고요. 리눅스 고급과정 같은 거 하셨어요? 그 정보고등학교 애들 코딩하는 애들이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활용 정도 중에서 딸만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정보고등학교 애들이 할 수 있으면 용인여고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컴퓨터가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말고는 교수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엄마 학교 오신 분들 아니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어느 중학교 학원에서 얘 고등학교 자격증을 신경 써주겠어요? 그들은 어머니가 신경 써주고 저는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와도 고등학교 1학년이 와도 중3이 와도 초6이 와도 얘가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 6년 동안 차근차근 하고 저는 목표가 고등학교 가서는 내신에 집중하라 할 수 있게끔 나머지 과목은 내가 다 끝내줄게. 대신에 고3 때까지 필요 없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고3 때까지 가져가지 못할 걸 지금 뭘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무슨 이런 대회 저런 대회 계속 나가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영어로 for what? 왜? 뭐 때문에? 그거 완전히 동네 자랑하려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프랙티컬 자리가 그 시간에 뭐예요? 그동과 그 시간에 갈비 먹으러 잘 갈비. 대신에 꼭 필요한 거는 꼭 했으면 좋겠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듣거나 아니면 저희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듣는 아이들은 제가 상담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어요. 정기적으로. 제 상담 따로 안 받고 왜냐면 제가 상담하고 우리 학원에서 돈도 내고 또 상담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를 안 다니고 상담만 받는 애들 그냥 상담을 받아야죠. 왜냐면 해와라인데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애들은 그냥 계속 팔로우를 제가 해서 정말 같이 여러분 아이들 대학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오셔야 돼요. 생활기록부 법 앞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 강력한 엄마들이 되셔가지고 손에 안 보도록. 질문. 중학생 애들이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봤다. 자격증이 나왔다.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2011년도에 선행학습 금지법 및 과잉학습, 특목고 입시를 바꾸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자격증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따고 쓰는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써야 돼요? 네, 고등학교 때 써야 돼요. 중학교 때 딴 거 고등학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려요.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자격증이라는 게 한국어 능력이 든 놈이 요번에 봤는데 다음 달에 떨어져 붙어요. 자격증이 요번 내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충분한 한국어 실력이 됐고 경제 실력이 됐고 종이 잘 접어. 근데 지금 딴 거는 못 올려. 지금 땄어. 고등학교 때 올려달라면 안 올려줘. 날짜가 안 맞아. 새로 따야 돼요. 그럼 방학 때 가서 따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때 배우는 놈하고 따는 놈은 차이가 커요. 올릴 칸이 없어요. 고등학교만 올리고 고등학교도 수천 가지 자격증을 옛날에 다 올려줬어요. 그런데 기술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부가 인정한 61개에 하나나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분재 관리사. 그러니까 뭐 좀 공부 애들이나 농구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한 자격증이 다 기술이니까. 근데 컴퓨터 관련된 거, 한국어 관련된 거, 경제 관련된 거, 요거는 인문계 애들하고 연결돼요.
그거만 따면 되는 거지. 우리가 분재 관리자가. 또 질문. 그건 상관없어요. 고교 대학 중에 따면.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고등학생은 자격증 많이 있어요. 거의 다 빈칸이죠. 운전면허 자격증 같은 거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기술 거기 쓸 수 있는 게 61가지. 근데 거기 거의 대부분의 인문계들 다 빈칸이에요. 연대나 서울대나 고대 경제 경영 올해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경제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게 빈칸이야.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보자니 박사장관이 내신, 경신, 자동, 공진이에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응? 진로활동, 그 다음에 자격증. 이게 딱 생활기록부에 포맷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 빈칸. 내가 원서를 낸 그 대학에서는 실경쟁자는 내신도 나와 비슷할 거고요. 경시도 나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한 게 뭐였죠, 옛날에? 논문 활동이었어요. 그거를 금수저전형이라고 한 거죠.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거나 대학교 박사과정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없다면 네가 원수로 연구활동을 논문을 쓰자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 활동을 거기다 표시한 거죠.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이제. 금수저전형이라고.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내신은 수학 시험 잘 봐야 되는 거니까 나나 얘나 중간고사 잘 보면 되는 거고, 경시대에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니까 나나 얘나 준비 같이 하는 거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은 학교에서 다 동아리활동 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나만 할 수 있는 걸 뽑은 게 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논문을 했고 썼고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설명해주면 얘 공부 많이 했네. 얘는 못하는 거 나 하는 거니까 그걸로 당락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나도? 나쁘죠? 자격증은 쓸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나라에서 쓰라고 했잖아요. 61가지. 그러면 그거를 안 쓰는 거는 엄마가 게을러서 안 쓰는 거예요. 얘가 국어 공부하면서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고, 사회 공부하면서 경제 공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 준비를 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때 응시만 하면 될 거를. 고등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준비해야 하려면 그런 뭐 학교 경시, 학교 내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능 이거 공부하면서 먼 세월에 또 하겠어요. 그래도 경제 경영을 애들은 하거든요. 그 시간 정말 쪼개서 방학 때 그 아까운 시간 잠 못 자고 해요. 그거 비용도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요. 짧은 시간에 1대1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격증을 내가 하나하나 좀 더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때 한 거는 안 올라가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즉시 시험 보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자기 환경. 중2 그냥 싸우고 다. 네, 다 잘 됐어요. 잘 됐다고 중1.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중3 애들도 저희 중1 국어 과정에 들어와서 수업 듣고 있어요. 왜냐면 중1이 자유학기다 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 국문법 엄청 나오거든요. 중요한 개념이 중1이 되게 많이 나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면 애들이 정리를 안 하고 중2가 돼요. 시험 안 보는 과목,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리포트만 제출한 과목하고 시험 본 과목하고 어느 게 기억이 많이 나요? 네, 리포트만 제출한 과목을 들었는지 헷갈려요. 1학년 1, 2학기가 자유학기가 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때 배웠던 과목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저한테 정보를 들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다지고 가야 돼요. 보든 안 보든 2학년 때부터 보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어마어마하게 자주 봐요. 자유학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주요 과목이 이해도는 항상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년으로 가요. 전국이 다 또 질문? 네, 여기까지 하고요.